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먼저 인사하세요. 네. 공고 퍼포먼스 4팀 전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3팀 김민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비활성화 관련돼서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벌써 오늘 딱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벌써 하나 달려가지고 제가 답글 달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저 비활성화 관련된 페이스북 비활성화 이슈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광고 관련돼서 뭐 지솔 대리님과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한 분 보고 계시네. 요즘 좀 페이스북 측에서 비활성화 이슈가 좀 많이 또 되고 있죠. 지금 지솔 대리님도 지금 페이스북 광고 큰 광고주 한 분 계시지 않나요? 네. 근데 페이스북 비활성화가 되게 잦게 발생이 되는데 잘못하지 않아도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해도 비활성화 걸리는 경우가 있고 못하면 당연히 비활성화 걸리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서 사실 메타 광고 비활성화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어떤 부분이 좀 비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비활성화 될 수 있는지? 아니요. 그것보다는 어떠한 그 메타 내에서 비활성화가 차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항목될 수 있는 항목들. 네. 일단 첫 번째는 계정의 저는 피드백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페이스북 계정 피드백 점수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비활성화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피드백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지난번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소재가 너무 많이 반려됐을 때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피드백 점수가 낮아지는 게 정말 많고요. 왜냐면 소재가 반려가 되면은 반려된 만큼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점수가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 정리 잘하셨네. 네. 지금 지솔 대리님이 써주신 대로 지금 페이지, 광고 계정, 개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 이 합한 게 다 결국에는 그 피드백 점수거든요. 페이스북. 이 네 가지의 계정들이 전체가 다 이제 골고루 비활성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가 비활성화 될 확률은 뭐가 있죠? 그냥 비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지의 신뢰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조금 차단이 되는데 우선 페이지가 차단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빠르게 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처음 페이지를 만들고 바로 광고를 돌리시는 광고주분들은 한 번쯤은 뭔가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지솔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도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페이지는 만들자마자 바로 광고를 돌리게 되면은 그 페이지에 너네가 작성한 것도 없고 게시글도 없는데 이 페이지를 무슨 이유로 갑자기 광고를 돌려? 왜 이 페이지를 갑자기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서는 비활성화를 바로 때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사실 페이지의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액션들이 있죠. 그 액션들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프로필이나 배경 이미지 등록입니다. 가장 쉽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건데 너무 다들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페이지를 사실 페이스북을 잘 안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광고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신규로 페이지를 바로 생성하시는 광고주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필, 배경 이미지를 꼭 등록해 주시는 게 맞고 카테고리 페이지를 생성할 때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그 페이지의 좀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하려는 광고와 매칭을 시키시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로우 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팔로우가 0명일 경우에는 팔로우가 조금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도록 내가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팔로우를 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액션들을 취해서 최대한 이 페이지가 문제가 없다, 건전하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페이지가 블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 문제 없더라도 간혹적으로는 블락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요청을 하면 금방 다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한데 팔로우나 이런 신뢰성 문제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계속 다시 업데이트해라 그래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좀 매크로적인 답변이 자주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감기가 안 나으셨어요? 아, 네. 4주 전이에요. 요새 네. 감기 걸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페이지 비활성화 이제 지소율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프로필 설정 그리고 네. 배경 이미지 그리고 그 내 안에 내 비즈니스 개인 정보를 등록해두는 입력이 있어요. 입력한 이 정보 입력. 네. 거기는 꼭 이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위치, 비즈니스 위치 뭐 이런 것 등등 있거든요. 그 개인정보 같은 건 꼭 필수로 정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방향성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고객들도 그렇고 타겟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도 있고 또 팔로워 같은 경우에도 너무 팔로워가 없으면 너네 팔로워가 없는데 왜 페이지는 약간 뭐 화려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비활성화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건 의아해요. 그래서 이제 팔로워도 조금씩 뭐 페이지에 팔로워가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좋아요나 댓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뭐 대표님들 개인 계정 있잖아요. 그 개인 계정으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게시글 몇 개 올려서 그리고 댓글로 몇 개 달아주시면은 충분히 비활성화는 조금은 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아까 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갑자기 내가 이거 다 했는데도 비활성화가 됐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페이스북에다 다시 문의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 내용들은 다 완료를 해 두시고 나서 이제 광고를 돌리시는 게 조금 더 페이지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페이지가 아닌 경우 이럴 때는 페이지 비활성화가 또 언제 일어나죠? 페이지 신고가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최악이네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이것도 신뢰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페이지 신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광고를 많이 돌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소비자가 이거 소비자 기만이다 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많이 되면 페이지가 블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지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페이지가 없으면 광고가 불가능하세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페이지는 광고를 집행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사실 노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지가 신고가 많이 가는 경우 혹은 나 신고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요새 최근에 메타 샵이라 인스타 샵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내가 배송이 좀 늦어지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경우에 좀 평점이 가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페이지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블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 신뢰도긴 하네요. 네, 그래서 메타 측에서 얘기하는 게 깨끗한 광고를 해라 라는 취지로 비활성화를 집행을 하는 거고 방금 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를 그냥 일반 게시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액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메타 페이지보다는 인스타그램 계정 업데이트가 조금 더 용이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럴 때 꿀팁이다. 연동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면 바로 메타로 게시물 자동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키우시는 분들도 페이스북을 같이 키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페이스북이 막 40만, 50만 이걸 달성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딱 광고 돌릴 수 있는 만큼만 항상 활성화 시켜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광고주님들께서 사실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 고객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줄기는 했잖아요. 전보다는. 네. 그래서 인스타 계정만 있다. 나 페이스북 없어요 계정 이러고 저는 인스타로만 계정 라이브 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무조건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페이지는 우리 계정의 이름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있어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도 광고가 되죠. 인스타그램에. 이거는 이제 뭐 약간 광고주님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 계정이 없어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페이지만 있어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페이지만 있어도 라이브가 된다는 점. 그래서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연동을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도 페이지에 게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타 자체가 인스타그램이랑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고 시스템은 메타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게시물 홍보하기를 집행하신다고 하면 인스타그램만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비즈니스 센터 광고 계정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타가 필수인 게 페이지는 본 계정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부계정이기 때문에 부계정은 본 계정이 있어야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본 계정이 필수, 그 본 계정은 페이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정리입니다. 발음이 너무 안 되고 계세요. 네, 오늘도 길게 할 수 없겠네요. 다음은 광고 계정입니다. 광고 계정에 대한 페이지가 문제가 없는데도 근데 사실 광고 계정이 블락되는 경우는 페이지도 문제가 있고 소재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지만 페이지는 다뤘기 때문에 페이지 외적으로 광고 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기가 막히죠, 소재는. 사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이유로 지금 비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소재가 반려되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한 사유들로 소재들이 요즘 반려가 많이들 나고 있고 또 사실 이게 AI가 이제 검토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반려가 되지 않아도 되는 소재도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검토 요청을 다시 해서 최대한 좀 거절되는 시간이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대한 거절됨이라는 이 오류나 이런 창들이 최대한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거절되는 소재는 제가 알기로 6개월 동안 누적이었나요? 3개월 동안 누적이었나요? 이게 또 담당님보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누적이 되는데 이동안 저희의 반려된 사유들은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맞아요. 누적이 되면 될수록 내 계정은 민감한 계정으로서 좀 디테일하게 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검수가 들어가게 되냐면 보통 제목이라든지 설명단 전체 문구 말고 제목이나 소재단에는 유니코드 즉 이모티콘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계정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거절이 많이 되면 유니코드조차 사용할 수 없게 검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계정에서는 당연히 되는 내용들이 B라는 계정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또 말씀을 약간 덧붙여서 얘기해보자면 저희 광고주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이런 소재로만 계속 광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도 반려가 안 나다. 요즘 왜 이렇게 반려가 나냐. 왜 그러냐. 페이스북 정책이 까다로워졌냐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제 당연히 라이브가 될 수 있었던 소재들인데 불구하고 점점 이제 반려 소재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AI 측에서 정말 까다롭게 검토를 하게 돼서 예전에 한 3, 4개월 전에 제대로 라이브가 아무렇지 않게 라이브가 됐던 소재들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의 계정들, 우리의 소재들의 반려들이 쌓아와서 이제 점점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는 점 검토가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광고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페이지를 내가 하나 더 생성해서 그 페이지로 라이브를 하면은 여태까지 반려됐던 것들이 또 동일하게 노출을 해도 그럼 반려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답변을 못 드리기는 했어요. 페이지 생성해서 다시 그럼 나는
다시 처음부터 피드백 점수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될까요? 이렇게 근데 이력이라는 거는 도메인에도 남아있고 그니까요. 그 계정 그쵸. 그리고 그 사용자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력 자체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100%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조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당연히 안 됐던 소재인데 운이 좋게 통과되어서 라이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됐는데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아무래도 1차 검수를 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민경 대리님과 제가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민경 대리님은 라이브 되고 제 거는 라이브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연령 타겟이 들어간 몇 년생 여기 모여라, 몇 년생 무료 사진관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집행하시는데 쥐띠들 보여라.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에 좀 위반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반려가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경우도 있고 검수가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라이브를 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생들 모여라, 쥐띠들 모여라, 뭐 개띠들 모여라 이런 게 좀 그래도 느슨한 편이었는데 요 근래는 정말 타이트해져가지고 광고주님들이 그런 걸 일단 요청을 해주시면 저는 일단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무조건 이게 비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약간 완전 포인트 타겟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네. 네, 그래서 소재가 무조건 100% 된다 안 된다라는 공유를 드리기보다는 이거 조금 그쵸, 이러한 맞아요. 사유 때문에 반려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라이브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근데 보통 광고주님들께서는 들으시면 된다까지밖에 안 들으시더라고요. 앞에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듣지 않으시고 되다가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전에 세팅 전에도 같은 답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려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반려가 나냐면 소재가 너무 많이 반려가 되는데 이 소재를 다 걸러내는 거에는 메타 측에서 리소스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너 계정을 애초에 잠가버릴 거야. 그럼 넌 이 소재 세팅을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맞아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 계정 비활성화는 풀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최대한 소재는 네. 좀 그리고 안정적인. 제가 알기로는 서명 기회가 3-3번으로 알고 있어서 어쩐지 내 거 안 되더라. 네, 영구 정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정들은 영구 정지 혹은 일시 중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한 30일, 60일 동안 일시 중지가 되어 있었던 거구나. 혹은 영구 정지는 그냥 검토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영구 정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는 그 계정은 살릴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 계정입니다. 개인 계정이 반려가 나는 경우는 이 계정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인데 소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소재가 생겼겠죠? 거의 다 뭐 소재 때문이긴 하네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소재를 세팅을 할 때 최대한 안정. 메타 측에서 거절을 아무래도 같은 소재만 계속 올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그래 너를 블락하겠다. 너가 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거야 라는 방법으로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좀 블락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그거 있어요, 개인 계정. 어떤 그 게 2차 인증 안 하시는 분들이 개인 아. 계정이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2차 인증 안 하시는 개인 계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2차 인증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귀찮잖아요. 비번을 계속 문자 받아야 되는 게. 근데 2차 인증을 꼭 해야지 개인 계정 비활성화의 확률이 너무 낮아지고 또 해킹 이슈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점. 이거는 이제 모든 이제 계정들, 페이스북 메타 계정들은 꼭 했으면 좋겠네요.
요새 메타가 피싱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시지로 발생한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2차 인증을 안 되는 경우에 보상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차 인증을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2차 인증을 안 했다 안 하는 뜻은 나 그냥 보상 안 받아도 상관없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방금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놀랄 거였다. 그럴까요? 마지막은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결국엔 1, 2, 3번이 비활성화 됐을 때 최종적으로 되는 게 비즈니스 계정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페이지 비활성화가 많이 됐고 뭐 소재 비활성화가 많이 됐고 소재 뭐 반려가 많이 됐고 개인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거나 아니면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비즈니스 자체 내에서 데카트에서 나는 이제 너무 비활성화가 많이 됐네 하면은 결국엔 비즈니스에서도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비즈니스 계정 주인일 때 맞아요. 이거는 개인 계정 차단 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문 닫는 거죠. 사장이 영업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사장이 파산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보시면 비즈니스 계정이 차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번 사례로 저희한테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은 못 해드리고 솔직히 4번을 해결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은 보안 문제라서 보안 해결하고 다시 검토 요청 넣으면 저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위험한 계정, 이거는 소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계정이 언제 해킹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단되는 거라서 차단되는 건데 위에 같이 사례 안 좋은 거 싹 타고 영향 가득 받아서 온 계정 같은 경우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확률이 사실 좀 드물긴 한데 거의 대다수가 이제 다들 좀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세요. 특히 저희한테 대행사들한테.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은 무조건 대행사를 이용해라 이건 아니지만 대행사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대행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메타 담당자와 대행사의 비즈니스 담당자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 비즈니스는 일반 비즈니스 계정보다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비즈니스 계정 비활성화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해서 저희가 매핑을 잡아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점. 이거는 약간 좀 꿀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대행사에서 근무하면서 대행사 BM 비즈니스 계정이 잠겼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못 들어봤는데 대신 마케터 계정이 잠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 자체가 메타 측에서도 대행사이기 때문에 광고주, 그래서 다수의 광고주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은 잠기지 않지만 대행사에서도 광고 계정은 블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정은 블락되더라도 생성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픽셀도 데이터 센터도 보유하고 있을 거고 페이지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이 소스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이 블락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팔다리가 좀 잘렸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쓰던 픽셀도 사용할 수가 없고 광고 계정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비즈니스 계정은 안전하게 진행을 맞아요.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내 개인 계정이 차단되면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주인은 계정을 세팅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초대만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각 개인 계정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운영자 권한이 아니라 직원 권한으로 부여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모든 그 비즈니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담당자들이 다 운영자로 되어 있으면은 뭐 한 개의 계정인 비즈니스가 계정이 비활성화가 돼도 약간 비즈니스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메인 컨트롤할 수 있는 담당자만 운영자로 해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직원으로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검토할 수만 있는 그런 그 권한만 주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직원도 사실 세팅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운영자를 하시는 이유가 조금 더 권한을 주고받기 편리하시려고 용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계정이 조금 불안정한 계정인데 내가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대행사 계정 통해서 대행사 직원들이 초대만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맞아요. 내부에서 세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사실 제일 베스트는 광고주님들이 집행하시면서 블락됐던 이슈들이 많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그렇죠. 그건 너무 팩트죠.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소재들은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다는 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비활성화 이슈 방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계정을 좀 많이 태우시는 경우에는 메타에서 광고주 측으로 담당자 지정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맨날 메타 프로팀입니다 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 말고 그 위에 상급 본사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컨택으로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다이렉트로 소통하시게 되면 계정 이슈 해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맞아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액 광고주님들은 너무 규정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블락될 확률이 높지만 광고비를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좀 블락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깨끗한 소재를 돌리더라도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메타 측에서 광고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돌아가다 보니 위험한가? 하고 조금 검수를 좀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메타는 굉장히 예민한 매체라서 최대한 좀 뭐든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에 비활성화가 되면은 그 비즈니스 내에 있는 자산들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메인 그리고 픽셀, 계정 등등등 페이지 등등등 다 사용이 안 돼요. 불가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광고주님들은 내 도메인 여기다 등록했는데 그럼 어떡해? 나 도메인 여기다 이미 등록했는데 내 비즈니스가 비활성화됐어. 도메인 빨리 꺼내와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세요. 못 꺼내와요. 죄송합니다. 못 꺼내와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풀던가 아니면은 도메인을 변경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광고주님은 이 페이스북이 사실 결국에는 효율이 좋으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이미 도메인을 등록했는데 픽셀을 등록하면서 도메인을 등록했는데 이 도메인이 블락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못 빼오니까 결국엔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백업할 수 있도록 맞아요. 비즈니스를 2개 이용하시는 건데 메인 비즈니스는 메인에다가 다 연결을 해놓으시고 그것들에 대한 권한을 받아서 다른 계정 비즈니스에서 관리를 하시면 보통 세팅한 계정에서 블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정이 블락이 되더라도 사용할 수 깨끗한 있어요. 메인 맞아요. 비즈니스에서는 항상 그 데이터들이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지 말고 걔네한테 권한을 받아서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대행사 측에 픽셀이나 광고 계정 등 생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비즈니스가 블락되더라도 대행사 계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권한을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메타에서는 가장 그래도 비활성화 이슈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광고주님들은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저희 이용 안 하셔도 되니까 최대한 뭔가 안전한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 있으면은 조금 더 내 계정이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꼭 대행사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좀 예산 자체가 좀 폭이 넓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제 대행사의 비즈니스에 좀 뭐 권한을 부여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되는 사유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큰 카테고리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만일 이거 말고 저희가 비즈니스 블락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블락을 좀 해결하고 광고 라이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면서 다시 광고 라이브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비에 소재가 너무 많이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측에다 문의를 했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저희가 동영상이 소재가 반려가 됐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 소재였는데 이 동영상 안에 있는 텍스트로 반려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텍스트, 과대 문구, 나를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을 먹고 암이 나아졌어요. 막 이런 과대 문구도 바로바로 소재에 반려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문구도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구도 소재 안에 있는 문구도 조금 더 좀 돌려가서 그쵸,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저희 이번에 진짜 좀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사실 제가 비활성화 관련된 내용들은 광고주님들이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하는 내내 진짜 매일매일 진짜 문의를 주셨거든요. 비활성화 대해서. 근데 이번 내용들이 조금 알차서 좀 많은 메타를 이용해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꼭 한 번씩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예요? 네, 메타 광고 비활성화 활성화 이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저희도 전달드릴 수 없어서 좀 낚시글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좀 사례 반려 사유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혹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반려됐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양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